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영훈입니다. 이번은 부드러운 만사행통입니다. 칼럼과 시 읽어주고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메시지를 뭘 던지려고 이 시인이 이런 시어를 골랐는지, 또 이 칼럼니스트는 무엇을 탁 꼬집고 저 손가락으로 어느 달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제가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보 박스근 시인의 이 시 낫달이라는 시입니다. 장옥관 시인이 쓴 시인데,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쓰다버린 쪽박인가요? 낫달하면 떠오르는 게 이 윤석중 작사, 홍남파 작곡의 이 노래 누구나 알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가사를 흥얼거리며 한때를 보낸 기억이 생생하시죠, 다들. 이 장옥관의 낫달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취간 엄마 찾아간 철없는 딸처럼 시누이 몰래 지전 쥐어주고 콧물 닦아주는 어미처럼 나와서는 안 되는 대낮에 물끄러미 떠있다. 떠올라서는 안 되는 얼굴이, 밝아서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어도 없는 듯 지워야 할 얼굴이 떠있다. 화장 지워진 채, 마스카라가 번진 채, 여우비 그친 하늘에 성긴 눈썹처럼 종일 달인 국솥에 삐죽이 솟은 흰뼈처럼 아주 감각적인 시어들을 상대로 시어들을 사용을 해 윤석중 작사, 윤석중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시. 그 시가 어린 아이에 있는 어린아이 감성으로,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쓰다버린 쪽박인가요? 꼬부랑 할머니가 물길을 갈 때 치마끈에 달랑달랑 채워졌으면 하는 이 어린 감수성, 어린이의 눈, 어린이의 마음, 그와는 달리 이 낫달은 동심의 세계가 아닙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것, 감추고 싶지만 감춰지지 않고 드러났어. 이 참 재채간 엄마에게 어린 딸이 존재, 못 살게 돼 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다시 간 그 딸이 찾아왔을 때 그 참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경들, 그런 것들을 아주 감각적인 시어로 잘 표현을 한 시입니다. 이 시는 칼럼 중에 대왕적, 주로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대왕적이라는 표현을 제목자가, 편집자가 달았네요. 대왕적, 필자가 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무식한 독재자라고 하면서 골자를 이야기하자면 선출 권력, 인명 권력의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칼럼입니다. 그 이재명이 어젠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금방지고 어쩌고 하며 검찰총장 때 이제 뭐 어쩌고 했다는 걸 갖고 선출직에게 금방지게 달려든다, 임명직이 하는 그런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다 역할이 다른데,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또 어쨌든 사법부는 독립된 권한을 갖고 사법부가 민주주의 보이고, 검찰도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그 악을 척결할 수 있고 하는데, 무슨 놈의 선출직이 모든 것을 다 위에서 군림하듯이 한다는 그 제왕적, 대왕적 대통령 발상을 하는 자가 대통령에서는 안 된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슬, 제리사슬이 아주 색다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법령난건에 집중하라. 서구의 언론들은 뉴욕타임즈죠,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솔직하게 사설에서 회사의 인이죠. 사설은 이신문도 그런
아주 솔직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그 윤석열 후보가 특히 눈치 보지 말고 지역 어쩌고 뭐 할 필요 없이 범정당 것 보수파 뭐 이쪽 그 지지자들이 많고 지금 국민의힘 뭐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쪽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범정간 눈치 보지 말고 집중하라. 그리고 뭐 다른 쪽 충청 뭐 윤석열 후보의 그 정치적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뭐 그래서 수도권에서 경연해나가고 그리고 지금 어제도 뭐 그제도 하이도 들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저버린 3.6 일부 부패한 양아치 운동권들이 연합한 세력이다라는 전제하에 호남 득표를 두 자릿수 이상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 야당 후보들 여당 야당이 바뀌었다 왔다 갔다 하시면 항상 그래. 이번에는 아마 20% 넘게 반드시 투표하고 30% 가까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합치셔야 됩니다. 둘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둘이 결국 단일화가 결렬이 되면 호남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별로 원하지 않지만 결국 윤석열에게 보다는 올 듯한 표들마저도 이재명에게로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통 정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앙일보 39.4% 40.2%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0.8% 앞섰다는 아주 초박입니다. 이 중앙일보 제2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 가가지고 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그 공직 선거운동 때 총선 때인가요? 저기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부지에 가가지고 가슴이 뛴다 어쩌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작태를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는 굉장히 법을 지키고 뭐 공정한 선거운동 공명선거 어쩌고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하시면서 속으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적인 이 자세 참 잘난 척 깨끗한 척이라도 안 해야 되는데 참 아주 강하게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옆에 TV 토론 저렇게 보자. 뭐 R200 뭐 어쩌고 또 뭐 기축 동화가 어쩌고 뭐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이런 것을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가볍게 보자. 막 죽기 살기로 이렇게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할 이유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슬아슬한 듯 하지만 막판에 결국 양극화되면서 특히 또 야권은 단일화 할 거기 때문에 철석인대로 뭉칠 것이기 때문에 야통정교는 완수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아직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옆에 안중근 의사, 장훈 교수, 중앙대 교수, 안중근 의사의 전쟁합평화, 안중근 의사 참 30세 청년이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에서 총살한 뒤 르슨 감옥에서 자신의 자서전과 동양평화론을 집필합니다. 동양평화론은 11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30세 젊은 사람 치고 굉장히 큰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양평화의 공동은행, 공동화폐, 공동공대 설립을 제시하는 아주 실천적, 구체적 비전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힘이 없이 그냥 평화만 되내고 서방에 의존만 하려고 해서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나 중립화 이런 것들이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니 우리가 힘을 기르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안중근 의사의 통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평화, 조선일보는 선관위 아까 내 이야기한 회의를 감추는 짓을 이 조선일보
기자가 선관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대통령 그 옆에는 산수가 안 남았는답니다. 국민소득 5만 불 5년간 6% 성장해도 안 되는데 이 허황한 목표를 제시를 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교조적인 뭐 신앙같이 뭐 이야기를 해본들 경제라는 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경제를 정치로 믿는 그런 식의 접근, 그건 오히려 시장 경기를 망치고 또 경제 성장이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넌 정치에서 대통령 아니냐라고 이재명 후보를 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 보낸 인여대학, 인재 전문대학들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 두고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좋지 않아. 뭐 반액이라도 뭐 깎아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4년제 대학을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2년 동안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감안해서 대학생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극화 정글. 미국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슈퍼파워로서 이 힘을 쓰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뒤에 이렇게 된 걸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선 13일 앞두고 호남 사전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 선거운동 의심도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에 남욱이 미국에 있다가 돌아온 친구죠. 대장동 사업은 4천억짜리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이 도둑놈들이 참 비밀을 잘 지키고 뉴스에 안 되게 단디 잘 하자라고 하는 도둑질 모의한 것들이 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 도둑질을 하게 만든 자가 설계한 자가 아주 쌩까고 있습니다. 거꾸로 윤석열이 몸통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 저 뻔뻔한 이재명 후보 장려하라고 이재명의 상임선대 본부장 선대 고문까지 했던 성남시장 선거 때 그 장려하 변호사가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내면서 인터뷰를 할 때 이재명은 희대의 악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성남시장 선거 개표 때 개표가 뭐 좀 늦어져 가지고 새벽이 되고 뭐 그 전에 막걸리에 간단한 안주거리를 해서 몇 잔 먹긴 했지만 술이 취한 것도 아닌데 개표 완료 전 두 사람이 와서 물론 이제 이재명이 거의 선거 확실히 하게 됐을 때여서 그랬겠죠. 와서 큰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안색이 얼굴색이 변하더니 구둣발이 저란 사람 얼굴 직전까지 날아가다가 멈췄다고 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는 걸 의식해서. 그 장례하면서는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희대의 악마다. 나중에 언젠가는 큰 사고 칠 거다. 이런 것들을 주위에 널리 이야기를 하면서 참 걱정만 해도 동아일보 푸틴 칭찬한 트럼프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참 트럼프라는 사람 그 백악관에서 근무한 미군 중령 알렉산더 빈더먼은 애쓰지 않고 얻어지는 것을 군대에서는 공짜 치킨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러시아에 그런 존재였다고. 이 스트롱맨 푸틴, 특히 푸틴, 김정은 이런 스트롱맨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가 호의적입니다. 고나의 침공에 앞서 돈바스 지역 독립을 승인한 것을 푸틴이 천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얼마나 똑똑한가. 훌륭한 결정이다. 또 푸틴을 독종이라고 부르면서도 조국을 사랑한다. 어쩌고 하면서 전 세계가 푸틴을 비판하고 불사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 결정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말 희한한 인간입니다.
앞에는 파리토폰이 마크롱이 원전 폐기를 뒤집은 이유를 이런저런 이유기 찬반이 엇갈리게 나옵니다만, 그러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지도자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정치기관 또 쏟아낸 이 두 번째 사슬, 한 달 전 새신안. 한 달 전 새신안이 이게 뭐 크진 않습니다만, 송영길이가 인적 새신, 정치 새신을 발표하면서 586 세대가 기득권에서 손을 놓자, 기득권을 과감하게 양보하는 그런 결단을 하자면서 불출마 선언 릴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하고 우상호는 그 전에 했습니다. 이미 밖에 안 했고, 윤미향 등에 대한 제명도 흐지부지 됐고, 동일 짓고 3년이 못하게 하는 것도 이게 뭐 엉터리로 3선이든 4선이든 초선이다. 그러니까 6선, 최소한 6선 정도는 그냥 할 수 있게 만드는 엉터리 사기치는 그런 정치 쇄신을 발표했던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미리 이야기했던 것이라도 제대로 지키라. 후황되게 무슨 개헌을 한다든지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여야정 국정협의체고 뭐고 하는 이런 짓을 제발 멈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신경님 시인이 아침시 좋은 시들을 골라낸 겁니다. 기울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기울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정호성 시인의 기울날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속에 불을 피운다. 강가에 나가 나뭇가지를 주워 물속에 불을 피운다. 물속이 추운 물고기들이 몰려와 불을 쬐다. 멀리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솔씨 하나 날아와 불을 쬐다. 길가에 돌부처가 혼자 웃는다. 신경님 시인이 이 시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불을 피우니 물고기들이 몰려 불을 쬐고 솔씨 하나가 날아와 불을 쬐다니, 이 참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 생각인가. 시는 한마디로 삿됨이 없는 생각, 시가 삿됨이 없는 생각, 사무사라고 표현하죠. 한자로는 공자님이 농에서 말하는 사무사. 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애 같은 생각을 정호성 시인은 잘합니다. 정호성 시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수선화라는 시도 참 절창입니다. 이 산그림자 이야기, 사람이 그리고 산그림자가 오후가 되면 마을로 내려온다, 이런 시기가 있죠. 물고기들이 불을 쬐고 솔씨가 날아 불을 쬐는 것을 보고 혼자 웃는 것이 어찌 길가의 돌부처뿐이랴. 참 맑고 깨끗하고 어찌 보면 동심의 세계 같기도 하고 삿됨이 없는 그런 정호성 시인의 좋은 시 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야통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안심하고 오늘 정치 분야 TV토론 맥주 한잔 마시면서 보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